구독, 좋아요. 강대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대규입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이 국회 장면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꼴뚜기인가요, 우원식이? 자, 뭐가 뛰면 망둥어가 뛰니 뭐 꼴뚜기도 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아주 특이한 이례적인 장면의 한 장면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자, 우원식 국회의장 발언. 사실은 어제 한덕수 대행의 시정연설이 있었죠. 그 시정연설이 끝나고 나서 어떤 장면이 있었는지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 계시죠. 국회의장으로서 권한대행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이미 확인되었듯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입니다. 권한대행께서는 대정부 질문 국회 출석 답변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 진짜 꼴뚜기처럼 우원식이 한마디 했네요. 대통령 권한대행을 자리에 앉으시라, 좀 앉아서 기다려라, 내가 좀 할 말이 있다. 아주 특이한 장면이 나왔어요. 뭐 국격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사연 뭐 의전 서열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제 한덕수 대행의 시정연설을 마친 뒤 잠시 자리에 앉아 계시죠 하면서 했던 발언. 저 발언 어떻게 배수장님 그 사이에 오셨네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 바람같이 오른 배추도사라. 예. 첫 번째로는 이른바 뭐 지금 갑질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예. 조금 선을 넘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상권 분립이면 뭐 상권 분립 각자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인데 첫 번째로는 좀 도가 지나쳤다. 가유불급의 얘기가 될 수 있을 테고요. 두 번째로는 자칫 오해받기 십상. 왜냐하면 지금 대선 국면인데 아무리 국회의장이 당적은 떠났다 하더라도 저렇게 하는 이유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유력도 대선 후보로 물망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예. 거의 견제구를 던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좀 자기 정치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정치. 왜냐하면 아니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대권 후보 물망에 오는데 나는 어떻게 보시냐 여러분. 나는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인데 사실은 지난번에 국회 담장을 뛰어넘을 때도 내가 전우치 같았고 내가 더 낫지 않냐. 좀 자기 정치를 하는 좀 그런 속셈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기 정치. 우리 어떻게 보셨어요, 강 변호사님? 예, 일단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임명직이고 네. 우원식 국회의장은 선출직이긴 한데 네. 한덕수 권한대행은 전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한대행이고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름은 국회의장이지만 노원구 갑에 있는 구민들이 투표한 그 선출직이거든요. 예. 여기에 정당성에 대한 선출직 정당성에 대한 그 사이즈가 달라요. 그런데 저렇게 단상 위에 올라서 훈계나 이렇게 뭐 훈시를 할 수 있는 위치인가? 국회의장이 만약에 국회에서 총리에게 할 말이 있으면 본인도 단상에서 내려와서 대정부 질문처럼 질문과 답변에 대등한 위치에서 해야죠. 우원식 의장이 평소에 긴급 기자회견 막 많이 열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러한 발언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했어야지 국회에서 하는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생각이 되고요. 우리 배종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자기 정치를 할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면 그것은 아마 이재명이 혹시나 대법원 선고에 의해서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집고 들어갈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그 이렇게까지 속심을 드러냈나요? 네, 왜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을 때려가지고 나는 한덕수급이야라고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속셈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법적인 문제니까 강대규 변호사님께 연이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원식 의장이 어제 발언한 내용 중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이렇게 구별하라고 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이미 확인됐듯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헌재가 이런 판결을 한 적이 있나요? 그 헌재가 얼마 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한 거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죠. 판결이 아니라 이제 결정인데 여러분들 가처분의 가는 임시 가짜예요. 예. 임시 처분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가처분 결정문을 다 읽어보면 뭔가 좀 임시적인 처분으로 용어가 되어 있어요. 그 가처분 결정문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냐? 반대로 얘기하면 또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뭐뭐 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임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지금 본안 판단이 남아 있는데 이 임시 가처분만 가지고 우원식 의장이 저렇게 그걸 예시를 들면서 얘기한다는 거는 굉장히 적절치 않는 것이죠. 임시 가처분이 본안에서 뒤집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소장님. 네. 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하라. 마치 교장이 학생들에게 무슨 훈시하는 거, 훈계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일종의 이 대선에 개입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대선 개입의 왜냐하면 성격이다. 지금 대선 유력 후보고 후보인 거는 이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일단은 출마 선언을 하든 안 하든 그러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하라는 것은 당신 뭐 대선 생각이 있으면 엉뚱한 발언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도 시정 연설을 굳이 해야 되겠어. 이런 의미로 이해되기 십상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것은 저는 오히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몸무게를 몸값을 더 올려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래서 한덕수를 더 부각시키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선에 성큼 더 다가섰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예. KGB님이 망신주기죠. 이렇게 5글자로 얘기하셨는데요. 자, 소장님께 연이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한덕수 대행이 그러면 어떻게 대응했느냐, 이 사항을 사전에 알고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느냐, 이제 그 후속 보도가 있었어요. 총리실 등에 따르면 총리실에서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확인을 해보니까 한덕수 대행은 우원식 의장이 앞서 이런 발언을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었지만 우원식이 좀 발언을 하겠다. 뭐 이건 한덕수 대행이 국회에 도착해서 알았다고 합니다. 국회 의사국 직원이 시정연설 직전에 한덕수 대행 측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연설이 끝난 뒤 잠시 앉아 계셔달라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총리실 참모들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권한대행한테 그 앉아 있으라고 그냥 의장 측에서 이야기할 수 있냐 해서 의아해서 국회의장실에 그 이유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내용이라고 그래요. 우원식 의장이 한덕수 대행에게 할 말이 있으신 것 같다 이런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한덕수 대행이 참모들에게 보고를 듣고 그럼 우원식 의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그냥 하시라고 하라 이렇게 묵묵히 듣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하는데 한덕수 대행의 상황 대처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누가 말씀드렸죠? 소장님은 아니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니까 국회의장이 요청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 개무시하고 나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앉아 있었고 설마 이런 내용일까라고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보십시오.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국회의장이 규정을 하나요? 저는 듣다가 처음 듣는 얘기, 듣다 보다 처음 듣고 보는 이야기인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지금 뭐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 이 부분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래도 이런 내용일 줄은 몰랐었을 것 같고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어떤 장면이 적나라하게 떠오르느냐 하면 이건 뭐 그 본인이 기자회견까지 다 했잖아요. 예. 그런데 당내에서 양문석 국회의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개헌은 개나 줘라 그랬잖아요. 그게 대해서 단 한마디 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무 이야기는 안 했지만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개헌 관련해서는 입털막을 한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지금 본회의장에 어제 시정연설에도 다 자리에 앉아 있을 텐데 이재명 후보를 이렇게 세워서 해야 되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일어서십시오.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제가 지금 굉장히 비슷하면 성대모사 들어갑니다. 개헌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다른 대선 후보들은 지금 개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국회의장은 7공화국은 매우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그 반대하고 입털막 합니까? 국회의장 입털막 하는 건 가능한 겁니까? 이건 왜 안 따집니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묻고 싶어. 오히려 따져야 될 거 국회의장으로서 누군가로부터 입틀막을 당할 이유가 있습니까? 왜 양문석 의원에게는 경고 윤리위 해부를 못합니까? 직권상정 해야죠. 윤리위 해부를 해야죠. 개헌 개나저나 이런 이야기를 국회의장한테 한 거 아닙니까? 예. 정치권에서 이런 일은 없죠. 바로 뭐 직전에 그 당일날 뭐 10분 전에 잠시 그 본회의가 있는데 내용도 말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깐만 서 있어 주십시오. 아니 한독수 권한대행께서 만약에 외교적인 문제나 뭐 미국이든 뭐 다른 나라든 미리 약속이 있었으면 어쩔 것입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뭐라고 내용도 얘기 안 해주고 기다리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국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에서도 이거는 굉장한 큰 결례예요. 예. 이런 일이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거 만약에 한독수 권한대행이 인격과 품격이 있으니까 그래 그럼 기다리겠다고 해라고 한 것이지 이거 이재명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이재명은 아니 뭐 무슨 말 하고 있어? 그냥 때려치고 나갔겠죠. 네, 예. 이재명의 성격에는 이거 정말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몇 년째 부글부글 끓으면서 지금 참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 아니 그렇겠죠. 이재명 후보 같으면은 예의가 없어. 예의가 없어. 그때 누가 원식 이야기했어? 국회의장이라고? 뭐 이렇겠죠. 네. 자, 강 변호사님. 네. 자, 또 다른 장면 한번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게요.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의 시정연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선 출마 선언이라고 이미 당 차원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 차원에서 침묵시 형식으로 항의를 하겠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정했어요. 네. 황정화 대변인이 그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고요. 네. 근데 민주당 등 야당, 조국당 의원들까지 포함해서 야당 의원들이 한덕수 대행이 본회의장에 도착한 뒤에 15분이 지나서야 각자의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네. 미리 와서 앉은 것도 아니고 한 대행이 와서 있는데 15분이나 지나서 그러니까 뭐 전혀 권한대행에 대해서 존재를 인정하지 않겠다. 대선 출마 선다 이렇게 규정하고 하니까 하는 것 같아요. 시정연설 중간에는 사퇴하라, 뭐 내란죄 이렇게 고함도 지르고 매국 협상 중단, 이 관세 협상 중단하라 이렇게 피켓도 들고 시위를 했어요. 네. 이 장면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이게 그 정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 민주당 의원들이 못 배워서 그래요. 정치를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비명 행사 공천 과정에서 예. 정치의 품격을 배운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온 게 아니라 급하게 이재명에게 줄 선 사람들에게 공천을 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국회의 그동안 역사를 모르고 시정연설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어떻게 경청해야 되는지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윽박지르고 있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 때부터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고요. 민주당의 앞뒤가 안 맞는 게 민주당이 그러면 추경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던가요. 예. 시정연설이라는 거는 대통령 시정연설 혹은 국무총리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시정연설 하는 게 만약에 정치적 행동이다? 그럼 법을 바꾸시던가요. 시정연설을 못하게 법을 바꾸던가 아니면 추경 자체를 반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추경은 찬성한다고 하면서 법에 명시되어 있는 시정연설은 하지 말라? 이거 정말 정치와 법을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앞으로 국회는 행정부를 존중을 해야죠. 시정연설이나 혹은 뭐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존중을 해야 되는 모습인데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대한민국 국회의 품격이 너무나 떨어졌어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니 이건 다른 거 아니고요. 예. 어제가 무슨 날이냐면 24일이 시정연설도 있지만 어제 밤에는 바로 두 사람의 2+2 협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스캇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매우 성공적이다. 지금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다 따나온 당상일 거 아닙니까? 대권이. 그런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갑자기 뚝 하고 이렇게 부상을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시정연설을 하는 당일날 시정연설을 했죠. 같은 날 밤에는 이 2+2 엄청난 협의가 이루어지고 예, 있죠. 재무 또 통상예비가 방위비까지는 예. 제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최상목 미국에서는 생목 초이 또 안덕건 미국에서는 떼건 N이거든요. 이 두 사람이 지금
협상을 잘한 거예요. 협의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지만 똥줄 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끝났는데 지금 대선 다 끝났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50% 넘어서 뭐 대세론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덕수 무슨 트럼프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경기를 일으킬 일이에요. 그런데 딱 지금 오니까 이게 감정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더 여유 있게 뭐 해봐 이렇게 해야 사실은 여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체가 안 되니까 일단 안 들어가는 지연 전략이 됐고 그다음에 연설을 하고 있는데도 저도 연설 내내 들었습니다. 계속 야지를 놔요. 그러면 이게 뭐 야지가 일본은 죄송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뭐 이걸 중간에 방해를 해방을 놔요. 그러면은 저는 무슨 말씀 제가 데이터 전문가잖아요. 이러면 한덕수 몸값은 더 올라갑니다. 지금 뭐라 그럽니까? 홍준표도 오케이, 김문수도 오케이. 지금 다 오케이, 전부 다 오케이예요. 한덕수 오케이 할 수밖에 없는 게 한덕수 몸값을 지금 민주당이 더 올라가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야, 그렇군요. 자, 한덕수 대행의 어제 시정연설 장면, 우원식 의장의 그런 무례한 행동, 이 장면을 먼저 좀 주제로 삼아서 다뤄봤고요.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페렌데마이크는 앞장서 자유, 진실, 시장을 외쳤습니다. 자유우파 정권이 힘들게 다시 들어선 이후에도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과의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페렌데마이크는 흔들림 없이 달려갑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2025년 페렌데마이크와 함께해 주십시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